이런 건 어떻게 발라야 좀 잘 바르는 거예요? 다 촉촉촉촉하게 얼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을 조금씩 도포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정말 살짝 쌀알 만큼 이렇게 조금만 짜주시고 세 군데에다가 지금 바를 거예요. 한 2, 3분 되면은 기다리면 다 흡수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살짝 한번 레이어링 해주시는 거예요. 눈가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. 네, 그렇죠. 저도 있으세요? 안 보이는데? 웃을 때마다 많이 생깁니다. 근데 이게 눈가 주름 생길 때 집에서 뭔가 바르면 좋지 않을까요? 눈가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요럴 때 다들 아이크림 먼저 떠오르시잖아요. 용량은 요만큼인데 가격은 허리 힙니다. 그리고 또 사놓고 아끼다가 혹시 아이크림 유통기한 지난 적 혹시 없으신가요? 저요. 그래서 좀 가성비템 찾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바세린 듬뿍 발랐다가 비립 좀 막 올라오고 또 메이크업 막 밀리고 좀 이렇게 당황스럽다 또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.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도 인기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. 비판텐입니다. 근데 이 핵심 성분이 덱스판테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피부로 들어가면 비타민 B5로 변신하게 돼요. 그래서 장벽을 회복시켜주고 진정 보습을 하게 해주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이 눈가 주름 홈케어에서 정말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. 근데 이제 많이 바르면 좋다, 아침 저녁 바르면 주름 쫙 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얼만큼 발라야지 안전하고 진짜로 효과적인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나씩 루틴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아까 바세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. 바세린이랑 비판텐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? 첫 번째, 바세린은 뭐냐? 정제된 페트랄로튬으로 만든 강력 밀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피부의 뚜껑을 덮어서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주름을 펴주는 성분은 없어요. 그러면 눈가 주름에 바세린이 왜 효과가 있냐? 어떻게 작동하냐? 요거는 건조해져서 생기는 이 잔주름들을 보호하는 거죠. 수분이 더 이상 날아가지 않게 해줌으로써 주름이 일시적으로 펴보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유분막이 뚜껑이 너무 두꺼우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고 비립종이나 모공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피지 이슈 이런 이슈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비판텐입니다. 비판텐은 뭐냐? 이 비판텐의 핵심 성분은 덱스판테놀이라고 해요. 이 덱스판테놀이 피부로 흡수되게 되면은 비타민 B5로 변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비타민 B5의 역할은 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진정과 보습을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재생기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좀 건조하고 예민할 때 장벽이 무너지고 붉어질 때 진정용으로 쓰죠. 근데 이 눈가 주름은 어떻게 작동하냐? 눈가는 피부도 얇죠. 표정이나 자극을 많이 받죠. 그리고 다른 데보다 저희가 잘 만지잖아요. 그러니까 건조한 거에 약해지기까지 했다. 그러면 이제 피부 장벽이 좀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그때 수분 유지력과 이 장벽의 탄탄함을 상승시켜 주는 거죠. 그리고 근데 이 주의할 점은 이제 이거 좀 많이 바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아까 손에 발라봤거든요. 반짝반짝거리시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름진 그런 사실 연고예요. 그러니까 많이 바르면 번들거리고 메이크업 당연히 밀릴 수 있고요. 과도하게 많이 바른 상태로 잘 흡수를 안 시켜줬다 이러면 사실은 비립종이 또 생길 수가 있죠.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가 만약에 잘못 발랐다 그럼 모공을 막으니까 트러블을 좀 더 유발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좋은 만큼 사실 사용할 때 좀 주의해줘야 돼요. 이런 건 어떻게 발라야 좀 잘 바르는 거예요? 우선 세안을 끝내고 에센스나 수분 세럼 이런 거를 한 겹만 바닥에 깔아주세요. 그런 다음에 수분크림 살짝 얇게 발라서 다 촉촉촉촉하게 얼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비판텐을 조금씩 도포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가를 먼저 촉촉하게 만들어 놔야지 비판텐도 더 흡수가 잘 돼요. 그 다음에 양은 진짜 쬐끔만 쓰시면 돼요. 쌀알 하나 정도. 정말 살짝 쌀알만큼 이렇게 조금만 짜주시고 세 군데에다가 지금 바를 거예요. 여기 눈꼬리 시작되는데 여기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. 여기 밑에 여기. 그 다음에 눈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눈꼬리. 점 3개를 찍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톡톡톡톡 흡수시켜 주시는 거예요. 나는 눈 위에도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눈 위에도 살짝 발라주셔도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눈 라인 있잖아요. 눈 라인에 한 3mm 정도는 띄워주셔야 돼요. 이게 안과용으로 나온 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따갑고 좋지 않거든요. 한 2, 3분 되면은 기다리면 다 흡수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 바세린을 살짝 한번 레이어링 해주시는 거예요. 바세린은 쌀알 반 개 정도. 만약에 조금 차가운 곳에 있었다 그러면은 바세린은 좀 딱딱한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조금 따뜻한 내 손으로 녹여주세요. 근데 내가 만약에 피지 분비량이 좀 많은 편이다, 비립종이 잘 생긴다 이런 분들은 과감히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아침 루틴이거든요. 아침은 메이크업이 좀 밀릴 수 있고 화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밤에 바르는 것보다 조금 가볍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기초 화장 하시고 쌀알 반 개 정도
똑같이 가운데, 중간, 끝쪽에 살짝 발라주시고 톡톡톡톡 눌러주시는 거예요. 눈가에 약간 기름짐이 느껴져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화장이나 이런 게 밀리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거든요. 세 번째로는 이 도포량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. 빗판테는 저녁 기준으로 제가 쌀알 하나 양쪽 눈가에 발라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, 내가 만약에 좀 건조한 것 같다 그럼 거기서 쌀알 반 개 추가해서 나눠서 좀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주에서 2에서 3회 정도만 발라주시면 돼요. 왜냐면은 기름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피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나는 발라놓고 봤더니 충분히 흡수가 안 되고 조금 번들거리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하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요 티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피부 타입별 조정입니다. 나 눈밑이 너무 빨개지고 가끔 좀 날씨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눈밑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, 피부가. 그런 분들은 빗판텐을 매일 바르셔도 되겠죠. 근데 내가 만약에 지성이고 여드름 피부다 그러면은 연고 말고 덱스판테놀 1에서 3% 정도 들어간 크림 타입도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빗판테놀 또 사러 갔더니 빗판테놀이라고 한국에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요거는 약간 크림 타입이어가지고 훨씬 덜 기름져요. 이 친구는 좀 번들거림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리고 복합성 피부다, 어디는 번들거리고 어디는 너무 건조하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눈꼬리 쪽은 좀 건조할 수 있으니까 바세린 얇게 발라주시고, 여기 눈이랑 아래쪽에는 빗판텐만 바르는 거죠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속은 빗판텐이 정비를 해주고 안에서 채워주고 바세린이 뚜껑처럼 잘 덮어주되 언제 덮을지 언제 안 덮을지 요거를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, 빗판텐이 좋은 것 같아서 막 바르잖아요. 근데 많이 바르면 약도 독이 될 수 있다. 나한테 맞는 양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눈가에 너무 많이 듬뿍 바르게 되면은 주름 펴주려고 썼는데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비립종이죠. 눈가에 유분이 두껍게 쌓이게 되면 작은 좁쌀만 생기면 다행이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좀 오래된다 그러면은 정말 동그랗고 진주 모양으로 하얗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바로 비립종이에요. 그래서 속눈썹 라인에 너무 가까이 많이 바르면 이 비립종이 생길 확률이 많이 올라가요. 왜냐면은 이 눈밑 피부는 얇고 피지선이 많지는 않아요. 여기 번들거리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생기진 않잖아요. 그래서 기름도 스스로 처리할 힘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거기에 바세린이나 이 기름진 빗판된 연고를 두껍게 바른다 그렇게 되면 탈출구가 없고 그 안에 갇혀버려요. 그래서 안전하게 바르려면은 눈가에서 위아래로 3mm 정도는 약간 띄우시고 눈꼬리나 여기 광대 라인 요렇게 바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두 번째 부작용은 모공 막힘이에요. 빗판텐 연고잖아요. 제형이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기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가 무심코 눈가가 너무 신경 써서 많이 바른다 그러면 뾰루지가 갑자기 많이 올라온다 뭐 이럴 수 있죠. 그러니까 빗판텐 연고가 좋다고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, 이 덱스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도 있거든요. 좀 라이트한 제형으로 사용하시면 모공 막힘 없이 판테놀 자체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라놀린 성분 알러지가 있습니다. 이 빗판텐 안에는 라놀린이라고 양털에서 추출한 오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새 제품을 내가 샀다 하실 때에는 귀 뒤, 턱선, 겨드랑이 안쪽 요런데 거기다가 이제 살짝 발라서 한 24시간 정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눈가에 써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라놀린 성분이 그럼 왜 들어갔을까? 이거 빼면 안 되나?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. 근데 왜냐면 이 친구가 보습력을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. 그 다음에 애기 엉덩이의 기저귀 발진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피부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빗판텐을 상처나 주름 관리용으로 바른다는 거는 이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오래 있기 때문에 단점이 또 있는 거예요.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, 지성 피부는 모공이 막히거나 비립종이 생길 수도 있고, 어떤 뾰루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눈가에 만약에 주름이 있을 때 어떤 시술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? 눈가 주름에 시술할 때 나는 멍이 절대 들고 싶지 않다, 티가 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작은 홀을 싸줘서 거기다가 저희가 줄기세포나 EGF 이런 재생인자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으로 난 좀 멍이 들어도 괜찮다 하실 경우에는 눈 옆에 있는 이 촘촘한 잔주름들 사이사이로 저희가 매선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. 멍이 오래 가나요? 그러니까 파란 멍이 3, 4일, 노란 멍이 일주일에서 열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원장님은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? 내가 만약에 기미가 좀 있고 피부 안색이 좀 신경 쓰인다 하시면은 스킨 부스터, 근데 나는 주름 자체가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시면 매선이 훨씬 좋습니다.
오늘은 눈가 주름 케어에서 비싼 아이크림 대신 쓸 수 있는 방법, 특히 비판텐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죠. 적당한 약 자를 만큼만 쓰자. 그리고 속눈썹 너무 가까이는 쓰면 안 된다. 이 규칙만 지켜도 비립종 같은 부작용은 크게 줄일 수 있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. 이번 생도 눈가 주름 없이 예쁘게 건생하세요.